제20회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나도공학과 28학번 박소영입니다. 방학 중에도 자신의 꿈과 진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성대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제20회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은 대학 생활의 비전 설계와 대기업 취업 성공기입니다.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신 선배의 학생 성공 스토리가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집중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적극적인 질문 부탁드립니다. 먼저 몇 가지 안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웹엑스 사용자 이름을 모두 학번, 이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미팅룸 퇴장하신 이후에 웹엑스 로그인 화면의 우측 상단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번과 이름으로 아직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엑스 사용자 이름을 모두 학번과 이름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바꾸는 방법은 미팅룸을 퇴장하신 이후에 웹엑스 로그인 화면의 우측 상단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주시고 계시는 동안 여러 유익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들으시면서 발표 자료가 메인 화면으로 공개될 텐데요. 연사님의 모습을 더 크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변경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경하시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레이아웃 탭으로 전체 화면이나 그리드, 그리고 메인 화면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혹시 학생성공 멘토링은 알고 계신가요? 1학기에는 선배와 후배가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선배의 경험을 기반으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선배 멘토링이 있을 예정이고 2학기에는 교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수 멘토링이 있을 예정입니다. 선배와 후배, 교수와 학생을 이어주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 멘토링 말고도 학생 성공 상담도 받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대학생활 중에 궁금하거나 상의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챌린지 스퀘어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신청 바랍니다.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엑스캠퍼스라는 온라인 교육 채널입니다. 현재 시즌 3까지 제작된 강연 영상인데요. 우리 대학의 저명하신 교수님과 유망하신 동무님들을 모시고 강연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촬영 현장에 청중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난 후에는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재학생 중에서 선정된 재학생분들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만족도 조사도 끝나신 이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특강의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기계공학과 졸업생인 이영준 동무님입니다. 현재는 삼성전자 DS 생산기술연구소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대학생활 동안 다짐했던 많은 것들을 도전하고 실천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과정을 겪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이루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럼 대학생활의 비전 설계와 대기업 취업 성공기로 강연을 해주실 이영준 동무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모두 격한 환영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20회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 연사를 맡게 된 연사자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생활의 비전 설계와 대기업 취업 성공기를 주제로 이번 강연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먼저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초에 2월에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 학사를 졸업하였고요. 지금은 현재 삼성전자 DS 생산기술연구소에 재직 중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학생성공 스토리 공모전을 수상하였고 더불어서 프레지던트 리스트에 수상하게 되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강연의 어떤 몽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타임라인 순서대로 제가 대학 생활을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2학년 때, 3학년 때 나만의 경험, 그리고 어떻게 비전 설계를 하였으며
이제 세 번째로는 엔지니어로서 전공 공부를 어떻게 해왔고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방향성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회사에 들어가게 된 이유, 그리고 회사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회사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대학생활의 시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실패와 다른 출발선이라고 제목을 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실 때 이런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대입 합격 홈페이지 화면에서 이제 You are the champion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제가 알기로는 킨의 We are the champion이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노래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먼저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를 희망하였지만 붙지 못했었고, 저는 재수생이라는 신분으로 먼저 20살을 대학생활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여서 재수생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1년 동안의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성균관대학교를 지망하였지만 또 한 번 실패를 겪으면서 성균관대학교에 당장 입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야 전화로 저는 추가 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이었던 게, 저는 이미 다른 대학교에 원서랑 등록을 마치고 이제 집까지 구한 상태였는데 취소를 하게 되고 성균관대학교로 곧장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수생활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그래도 꿈에 그리던 대학교에 왔으니 1년의 시간이 아깝지 않게 도전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대학생활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마지막으로 들어왔겠지만 마지막으로는 1등으로 나갈 거라는 그런 어떤 대학생활에 대한 다짐으로 1학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해서 저는 먼저 교내 동아리 및 행사 참여를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먼저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야구를 이제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대학교에 와서 좀 더 전문적으로 혹은 정말 취미생활처럼 야구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야구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입학할 당시 고아노라라는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되어서 여름에 이제 저는 ELC 소속으로 ELC 동기들과 함께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사진에도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학교의 문화에 대한 참여,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의 어떤 동아리들,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하게 되면서 저는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내외 단체 활동입니다. 1학년 때 이제 서제스터라는 성균관대학교 학교 발전 제안대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발전 제안대사란 이제 학생회나 어떤 학교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저희 학생들을 위주로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제기하고 발전하여서 프로젝트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 단체 속에서 디지털 도서관, 디도에서 이제 우산을 나눠주는 듯 빌려주고, 혹은 어떤 음주 문화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어떤 캠페인을 진행하는 듯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했었고요. 그 외부 프로그램 중 하나가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온양 하늘여고에 여름방학 때 가서 이제 선배들과 함께 멘토링을 하게 되는 그런 발전 프로젝트 및 장학재단 멘토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1학년 생활을 보냈는데요. 정말 학창시절부터 좋아했던 야구를 정말로 동아리로 해보고, 무턱대고 동아리, 서제스터도 사실 제가 어떻게 찾고자 해서 찾아간 게 아니라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친구가 하자, 혹은 다른 포스터를 보고 무작정 따라가서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도전적인 마음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적극성과 도전성으로 계속해서 탐색해 나갔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학생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즐길 것이 많았습니다. 동아리 생활도 하다 보니까 음주도 많이 하게 되었고, 제 친구들과 게임, 그리고 캠퍼스에서 이제 동기들 혹은 선후배들과 노는 것 등 수많은 어떤 즐길 것들이 너무 많은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삶이 주체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으로 인해서 학업이 버거워져서 열심히 하고자 했던 마음으로 1학기 때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거의 한 0.8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 2학기 때는 아주 안 좋은 성적을 받으면서 저희가 2학년 때 해야 되는 전공 진입에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제가 하고 싶었던 활동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모임이 잦아지고 한 모임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모임도 신경 쓰다 보니까 인간관계 갈등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만 많았던 제 새내기 시절이었고, 이 욕심만 가득한 채 계획적이지 못하고 조금은 부족한 저를 발견할 수 있었던 1학년 생활이었어요. 그래도 다시 뒤돌아보면서 생각해보니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을 많이 만나고 대학 생활을 즐기려고 노력했었던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람이라고 먼저 1학년 시점에서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의 어떤 재수생활을 통해서 학업보다는 정말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학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업 외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 역시도 저학년 때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스러운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제 군대에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을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돌아오게 됩니다. 학교에 돌아올 때 많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학해서 이제 이전에 그렇게 많은 동아리원들과 놀고 선배들과 놀고 이런 시절들을 다 지내고 2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선배들은 졸업하고 동기들도 하나로 뭉쳐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을 맞닿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학년 때 그렇게 많이 활동을 했는데 복학하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도 고민이 많아지고 나는 이제 2학년 전공을 진입했는데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 저는 전공 동기 중 한 명인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는 수업 때나 혹은 수업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발표나 학업에 정말 우수한 면을 보였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처럼 되고 싶다. 대학생활 하는 거 저 친구처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그런 어떤 롤모델로 그 친구를 삼고 저도 그 친구의 장점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정보력이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방법을 보고 나도 이런 걸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매일같이 성균관대학교 대학생활에 보시면 공지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복학하고 나서 전공 공부, 과제 이런 것들 이외에 내가 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시간이 남으신다면 대학생활 공지사항을 꼭 보시면 다양한 활동들이 올라와요. 실제로 제가 3학년, 4학년 때 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대부분 이런 공지사항에 올라왔던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그 때문에 정말 좋은 결과를 많이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에브리타임과 어떤 대외활동 포스터들, 저희 자연과학 캠퍼스만 해도 기초학문과 앞으로 가시면 포스터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을 겁니다. 항상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기숙사나 혹은 집으로 돌아갈 때 그런 것들을 하나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어떤 걸 해보면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어떤 해보고 싶은 대외활동에 대해서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2학년 때 이제 여름에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이 많아지면 되게 금전적 부담이 커서 다른 여러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금전적 부담이 없는 공모전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게 현대자동차에서 글로벌 청년봉사단인 해피무브를 제가 지원하게 됩니다. 해피무브는 이제 인도 첸나이 그리고 중국, 시안 등 여러 가지 나라들에 가서 어떤 현지에서 힘든 일들을 도와드리는 어떤 해외 봉사 활동으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며 이제 숙식까지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정말 대학생스럽고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활동을 지원하게 되었고 실제로 면접에 가서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전공 공부랑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활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면접 전날에 하필이면 제가 몸이 심하게 안 좋아서 지하철에서 구토를 하고 다음날 면접을 가야 되는데 응급실을 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면접이랑 이런 면접을 참여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런 공모전에 지원해서 불가피할 수 있는 결과가 안 좋고 다음에도 참여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응급실에서 링거를 받고 다음날 어떻게 해서라든지 면접을 보러 갑니다.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서 제가 말했듯이 면접 결과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열정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고자 노력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시작했던 어떤 공모전, 막상 가서는 어땠을까요? 이제 먼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인도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봉사, 그리고 인도에서 조금은 힘든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건축봉사를 하는 등 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떤 문화인 태권도를 태권무로 바꿔서 혹은 탈춤을 좀 더 저희 방식대로 꾸며가지고 문화봉사를 하게 됩니다. 인도 해외봉사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대학생활 전공 공부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는데 방학 동안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하지만 문화봉사 중 저희 팀 총 20명 중에 공대생은 오히려 저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한 공대생이었고 저는 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팀원 중 한 명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정도면 왜 이런 활동을 하는 거냐? 라는 그 질문에 그때 아무 답변을 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봉사를 하러 온 건데 왜 이거를 단지 스펙으로만 생각하는 건지 정말 취업이 어려워서 정말 스펙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할 수도 있다 생각했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활동들을 하는 이유는 단지 스펙만 때문에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아는 채 해외봉사에서 굉장히 저 스스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제 비전을 설계할 수 있을까? 단지 이런 스펙만 쌓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정해서 진로를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마무리한 채 저는 거기서 멘토님을 만나게 됩니다. 멘토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업을 하고 방학 중에는 공부 이외의 것을 공부하라.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영감을 얻었었던 게 정말 학업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전공 공부를 하면서도 다른 걸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거였죠. 방학 중에도 사실 다른 거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행을 갈 수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영어 혹은 다양한 자격증들을 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선택과 집중을 잘하냐에 대한 고민이었고 저는 이 방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3학년 때부터 아주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대외 활동이나 운동 체력 그리고 학업을 모두 잡으려고 노력하는 어떻게 보면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한 다재다능한 사람으로 성장한 것을 목표로 하였고 저는 3학년 때 그리고 4학년 때 19년도와 20년도에 다음과 같이 제 학기 생활을 계획하게 됩니다. 먼저 1학기 때 동아리 기계공학과 자작자동차 동아리인 해븐에서 동료들과 함께 KSSE 자작자동차 대회를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여름방학 동안 성균관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에 도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운동 삼아 취미로 했었던 다른 동아리였던 검도 대회를 출전하게 되었고 끝난 후에는 이제 다시 겨울이 되었을 때 코옵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학기 초부터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를 딱 정하면서 계획성 있는 삶을 굉장히 추구했어요. 뿐만 아니라 4학년 때도 보시면 1학기와 2학기를 중요한 프로젝트를 두고 가운데는 인턴 등 취업이나 제가 어떤 학기 방학 중을 구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활동들을 살펴보았을 때 성균관대학교, 즉 학교에서 주어지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공지사항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고 학교 전체 공지사항뿐만 아니라 기계공학과 학생 홈페이지 등등 다양한 활동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을 계속 찾아봤어요. 성격상 엄청 대회로 가서 다른 학교들과 할 수 있는 영합 동아리라든가 제가 엄청 주체적으로 무언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주어지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보자. 이렇게만 해서도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고 제가 원하는 것을 천천히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은 이러한 환경들을 활용하면서 저는 학교에 이점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계획한 생활들을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전문성과 진로, 저는 기계공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제 전공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었습니다. 2학년 때 전공 공부를 해보니까 연력학, 유체역학, 정역학, 동역학 등 이렇게 다양한 역학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전공에 사실 흥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기 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기가 전공에 맞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맞는 케이스였고 어떻게 해서든 제 전공을 잘 살리고자 했던 사람이어서 굉장히 동아리 활동도 기계공학과에 맞게 자동차 동아리를 들어갔었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펼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느 정도 고민이 생겼었던 게 사실 기계공학과는 어떤 하드웨어 위주의 어떤 역학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는데 사실 시대의 흐름이 어떤 엔진보다 전기 자동차의 시대로 변환이 빨리 되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전공의 어떤 중요한 과목들도 있겠지만 지금 최근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엔지니어 혹은 공대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전기 과목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오히려 코딩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챙기기 시작해요. 그거에 대한 최적화된 동아리가 제 생각에는 제 동아리였던 헤븐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븐에서 하드웨어 부분도 다루는 팀이 있었지만 저는 기술팀이라는 곳에 참여해 19년도 여름에 진행되어야 될 KSA 자작자동차 대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희는 기술 아이디어 대회라는 곳에 참여하여서 자동차에 필요한 기술, 오로지 기술에만 초점을 맞춘 차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제가 기술 아이디어 대출품작이라고 그려놓은 사진에 보시면 차가 그렇게 막 엄청 볼품 있어 보이진 않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담아서 하나의 테마로 대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저희는 안전이라는 테마로 트레일러 화물차 운전자 분들에게 과도하게 속도를 내시거나 혹은 급 브레이크를 밟으셨을 때 혹은 커브길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저희가 운전 혹은 안전상에서 개선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고 그 결과 저희는 기술 부문에서 제일 높은 상이었던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엄청난 기술을 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임팩트 있는 저희가 엄청난 능력을 낸 것도 아니었는데 좋은 상을 받았던 이유가 어떤 엔지니어로서의 자세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기술이라는 초점에서 굉장히 점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였고 뿐만 아니라 전공 역량도 굉장히 강화되는 기계뿐만 아니라 전기 쪽이나 소프트웨어 분야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어 이런 좋은 성과물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는 해외 우수한 기술들을 가져와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을 하면서 해외 좋은 기술들을 국내에 들어오자라는 그런 취지로 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제 친구들과 함께 스마트팜, 국내에 스마트팜을 도입해보자 라는 취지로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다녀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농업의 기준에서 세계 1위 나라가 이제 미국이고 2위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 큰 땅덩어리인 미국과 비빌 정도의 어떤 농업을 구축한 네덜란드로 가서 스마트팜을 직접 보게 됩니다. 해외 탐방을 해보고 그들의 기술력 그리고 벨기에의 어떤 전기전자 관련된 기술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좋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해외에 탐방한 것들을 국내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국내에 이제 세종시에 있는 농업단체, 농업회와 저희가 미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해외의 어떤 우수한 기술력인 스마트팜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들어보았을 때 사회적인 어떤 이슈,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이 들어오면서 기존의 농업인들, 농부들은 일자리를 어떤 자신의 직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산업 구조를 느끼게 되었고 저는 엔지니어로서 무조건 기술력이 높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앞서 말했듯이 누군가를 위한 기술, 융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융합형 엔지니어, 다른 것도 포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고자 생각이 들었고 뿐만 아니라 외국 생활을 잠시 해보고 팀원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어떻게 글로벌과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학부 연구를 2번 정도 하게 됩니다. 먼저 카마스라는 이제 구자춘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코옵을 진행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진동학을 가르쳐 주시는 이상원 교수님의 어떤 프로그램이었던 S 히어로를 진행하면서, 이거 둘 다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이었죠.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기계적으로 해석이나 설계에 대한 어떤 전공 심화 과정 뿐만 아니라 이제 이상원 교수님 내에서는 어떤 로보틱스 혹은 비파괴 검사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학부 연구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공에서 좀 더 심화돼서 여러 가지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2학년, 3학년 분들은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가실 때나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실 때 꼭 코옵이나 SEO로 그리고 우수학부 연구 학점제라는 프로그램을 꼭 이용하셔서 학부 연구에 치중하시면 굉장히 좋은 진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저도 교내 연구실에 참여함으로써 비파괴 검사가 뭐지? 혹은 인공지능이 정확히 뭐지? 나라랑 이제 신문 기사에서는 알파고에 대해서 얘기는 나오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좋은 걸로만 알고 있긴, 그래서 제가 엔지니어로서 공부도 해보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랑 어떻게든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학원 관련된 랩실에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프로젝트를 해보다 보니까 저는 진학과 취업에서 굉장한 갈등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연구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학원을 가서 석사 박사를 해서 제가 좋아했던 전공 기계공학과를 좀 더 심화시킬 수도 있고, 혹은 취업에 당장 참여해서 제가 어떤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당장 필요한 기술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저도 3학년에서 4학년을 넘어갈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오히려 S히어로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더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은 취업이었습니다. 사실 대학원에 대해서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어떤 걸 연구하고 싶은지 단정 지어서 하고 싶었던 게 없었어요. 사실 대학원이 좋다, 취업이 좋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게, 석사, 박사를 하시는 분들은 한 분야에서 굉장히 전문성을 높이시는 분들이고, 취업을 해서 대기업 혹은 공기업, 사기업 등을 가게 되시면 즉각의 어떤 필요한 기술들, 지금 당장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개인차가 조금 심하고,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연구를 해야 되고 그동안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걸 저는 스스로 느꼈거든요. 그렇다 해서 대학원이 좋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저는 제 성격상 어떤 취업이 좀 더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3학년 말 때 여러 가지 공고들이 올라옵니다. 그 당시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이전에 구 LG 화학에 인턴을 하게 됩니다. 전기자동차가 핫해진 지금 이 시점에서 배터리 사업으로 굉장히 유망세를 떨치고 있어서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인턴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할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혹은 현대자동차에서도 인턴 생활을 이제 공고를 이런 것들이 이제 3학년 말이나 4학년 초에 쏟아져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계속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준비하게 되면서 인턴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턴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기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할 수 있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입사원부터 교육을 새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는 다른 걸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저는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분야에 지원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하반기에는 다른 기업들을 다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턴 생활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자만감에 차게 돼요. 제가 학생 성공 스토리 공모전도 당선이 되었고 프레젠트 리스트도 하게 되다 보니까 나 조금 잘하고 나도 스펙이 좋아졌구나, 나도 어디 좋은 데 취직을 해보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해보자 라는 그런 자신감을 조금 넘어서 자만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만감 때문인지 저는 하반기 때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화를 제외하고는 삼성전자, 현대사를
두산 퓨어셀,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등 다수에서 서류 탈락을 하거나 면접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한 번 저는 재수생 때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도 정말 열심히 해서 성적을 많이 올리고 좋은 대학을 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었지만 좋지 못한 결과로 재수를 한 번 더 했는데 대학교가 끝날 때도 똑같이 대풀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수미상관이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정말 좋지 않은 수미상관이었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좌절감에 조금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겪은 일이었어 가지고 이제 다음이 어떤 이번 치어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고 저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턴 생활에서 봐왔던 것과 같이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공정 기술이라는 이제 분야에서 어떤 ESS, 배터리 중에 어떤 종류의 하나인 ESS에 대해서 개발하게 되고 어떤 연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해왔던 거와는 다른 연구 방향성과 어떤 너무 공장과의 밀접한 관계성 때문에 저는 또다시 대학생활과는 다시 비슷하게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직이었습니다. 저는 상반기에 한 4개월 정도의 일을 하다가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로 다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자만감에 빠졌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지원하는 방향성이 아예 달라집니다. 사실 이전에 지원했을 때 떨어졌던 이유를 피드백해 보았을 때 저는 기계공학과고 어떻게 보면 제 전공을 되게 살려서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그리고 정기적인 부분을 다루었었는데 이직을 할 때 다시 한번 보니까 저의 주 전공은 기계공학과였고 제가 이전에 다시 썼을 때 서류를 다시 보았을 때 너무 자만감에 차서 내가 맞지 않는 어떤 옷을 입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썼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DIT 센터라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위주로 하는 곳으로 썼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랑 관계없는 어떻게 보면 전동기나 감속기 관련해서 지원서를 냈었는데 틀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제가 주로 했었던 활동들, 설계 혹은 어떤 로보틱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석 관련된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이 있었고 제가 준비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직할 때는 방향성을 아예 바꿔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DIT 센터에서 생산기술연구소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전기 감속기 쪽에서 이제 연료전지 사업부로 어떻게 보면 설계와 정말 기후 개발이 위주가 되는 그런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직을 다시 준비하면서 회사 생활에서 퇴근을 했을 때 이제 지사트 공부나 다시 공부를 여러 가지로 하게 돼요. 정말 힘든 과정을 겪게 되었고 저는 목표하던 회사에 2개 모두 붙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애매하지만 제가 하고자 했던 것들, 해왔던 것들을 위주로 정말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서류조차도 붙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서류가 둘 다 붙을 수 있었다는 이유는 제 대학 생활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저도 졸업할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정확하게 뭔지 몰랐었지 않았나. 그런 고민들을 미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저학년 분들에게는 다양한 활동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학생활에서 잠시만요. 네, 대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던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3학년, 4학년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취업과 밀접한 혹은 본인이 졸업을 했을 때 무엇을 시작해야 될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껏 제가 했었던 활동들도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안에서 학교에서도 할 수 있었던 그런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4학년에 가서는 그런 어떤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진로, 원하시는 기업, 원하시는 또 다른 지금 전공과는 맞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길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대학생활이란 굉장히 성장할 수 있었고 변화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고 친구들 그리고 저 스스로도 그리고 다양한 선배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을 정말 잘해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 강연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만 강연을 마치기로 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학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비전 설계를 하셨는데 이게 이후에는 결국에는 좋은 또 스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고 이게 또 성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신 모습을 좀 본받고 싶은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잘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연사님과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읽고 연사님께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올려주실 동안 사전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공에 대한 선배님만의 그런 전략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는지 궁금하신 학우분이 계세요. 네. 네. 전략적인 사고방식이라 하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정을 넘치게 좀 했었거든요.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따라가고 그거를 진심으로 열정을 다해서 했는지 최선을 다해서 했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좋은 결과가 아니더라도 달성해 나가면서 느끼는 성취감이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고 그것도 실천에 옮기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성공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께서는 내년에 3학년으로 복학하는 학원과 학생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앞으로 취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각 학기마다 취업과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그에 대한 타임라인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전에 잠깐 소개해 주셨기도 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또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타임라인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1, 2학년 때는 조금의 외부 활동이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기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3학년, 4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 혹은 대학원과 컨택을 해서 학부 연구 또는 저희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를 하면 취업에도 도움이 되고 진로 결정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좋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 전공과 이 회사의 어떤 적합성, 이 직무에 대한 제 적합성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스터디나 혹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면서 활동들에서 얻었었던 그런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발표 같은 경우에도 저도 지금 많이 긴장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전에 저보다는 항상 나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많은 활동들을 하시다 보면 어떤 새로운 그런 능력치가 조금씩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학 생활을 이어와 주신 것 같네요. 지금 아직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요. 질문 있으신 학우분들은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시면은 연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전 지금 학부연구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전 대학원까지 진학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학부연구생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궁금한 건데 이게 하시면서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재밌어서 이걸 계속 학업으로 좀 이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취직을 결정하시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학부연구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다 사실은 관심은 다 갔었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딱 이거를 내가 5년 석박을 하면 5년 정도를 하셔야 될 텐데 그거를 다 이것만 바라보고 하기가 저는 싫었어요. 그냥 좀 더 다양한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취업이냐 대학원이냐를 놓고 하지 않았고 제가 볼 땐 좀 더 다양한 것을 해보고 싶어서 대학원보다는 취업이 좀 더 제 스타일에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1학년 때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비전 설계를 하셨잖아요. 그게 그냥 관심 있는 거였고, 또 친구들이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딱 전공에 대한 관심으로 변하게 된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전공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전공이 솔직히 말해서 좀 잘 맞았었던 케이스여가지고, 근데 다른 경우의 친구들을 보면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은 친구들 중에 네. 오히려 그런 탐색을 빨리 한 친구들은 전공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또 활동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잘 나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따로 계기는 없었고 사실 학교 수업에 되게 하다 열심히 보니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네, 그리고 제가 기업을 2개 정도 다니면서 저에게 맞는 회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생각해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저희가 직장인으로서 다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3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워라밸이랑 연봉, 그리고 회사의 위치. 사실 공대생으로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워라밸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사기업, 공기업 이런 식으로 나뉘어졌을 때 사실 대기업 쪽으로 갈수록 워라밸은 정말 안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기업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연봉 같은 경우에도 기업마다 너무 다르고, 최근에는 IT 회사들이 굉장히 연봉이 높아지면서 또 한번 이렇게 연봉 체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에도 공대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위치, 자신의 연고지랑은 좀 멀게 아예 전라남도 끝으로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수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호하지를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게 3가지 중에 자신이 우선순위를 조금 정해서 회사를 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3가지를 다 충족하는 회사는 정말 극소수고, 그런 회사를 가시려고 노력하시려면 더 그쪽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 답변해 주신 거에 이어서 지금 연관된 질문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최용환 학우님께서 강연 너무 잘 들었고 이직을 결심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가치관이나 우선순위가 맞지 않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방금 이 3가지를 우선순위를 고려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우선순위와 이제 답변을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사실은 연봉이나 위치가 조금 중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직무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 그룹의 기업의 차이가 어떤 거였냐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정기술로서 어떻게 보면 연구 위주의 활동보다는 지금 현재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배터리에서 어떤 공정을 개선하거나 기술적으로 순간순간의 개선을 원하는 그런 직무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기술연구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소에서 지금 설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설비 개발을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직무의 차이가 가장 큰 저의 가치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내년 여름 3학년 2학기에 복학을 앞둔 기계공학부 학생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이제 박연수 학우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SE히어로 등의 활동을 로보틱스 위주로 하셨는데, 설계 분야로 취직할 때 어떻게 이 로보틱스 경험을 녹여서 자소서 및 면접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3학년 2학기 복학 중인데 아직 관심 있는 분야가 없어서 많이 고민이시라고 하시는데, 같은 과 후배시니까 좋은 조언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이제 SE히어로 등 로보틱스 위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에 이제 삼성과 현대의 경우에는 최근에 자소서 트렌드가 굉장히 바뀌어서 직무 위주의 어떤 전공 위주의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아리 활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 분야로 지금 가려고 하시는 건데, 사실 기계공학과에서 설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에 있었을 때 저희가 단순히 CAD만 하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개선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시면 굉장히 자소서나 면접에서도 굉장히 임팩트 있게 됩니다. 왜냐면 사실 면접 때, 저 이런 거 해봤습니다, 이런 거 해봤습니다 라고 말만 하게 되면 본인이 한지를 모르게 돼요. 면접위원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한 거가 아닌 건가 이런 게 되게 긴가민가 하시면서 점수를 좋지 않게 주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취업을 어떻게 타겟팅을 해서 자소서나 면접 잘 하고 싶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적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추가 질문으로 이제 복학 준비 중이신데 관심 분야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관심 분야가 너무 없었어요. 관심 분야가 없다기보다는 관심 분야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재밌었고, 전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걸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연수님도 본인이 이제 하고 싶었던 부분야가 정확하게 없으시다면 무작정 랩실이나 어디를 찾아가서 교수님에게 한번 메일을 드려서 이런 고민들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학부 연구를 하기 전에 동역학 수업을 끝나고 이제 바로 앞에 교수님에게 수업을 끝나고 가서 학부 연구 하고 싶다,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이쪽 분야를 하고 싶다라는 그 말을 들었고, 교수님께서 연락 주셔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진행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은 황준익 학우분과 김나경 학우분께서 주셨는데요. 비슷한 질문인 것 같아서 여쭤보면은 이제 계속 전공 공부도 열심히 하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 등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병행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병행을 가능할 수 있게 한 그런 꿀팁, 조언 등이 있으면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게 학생분들도 같이 공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1, 2학년 때 사실 막 강의를 듣다가 수업을 몰래 나가거나 어떻게 보면 강의를 열심히 안 듣고 휴대폰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저도 많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수님 수업 때 정확하게 듣고 어떻게 보면 저는 과제를 하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대신에 따로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그때그때 공부를 해서 이해하지 못한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업 때 앞에 나가서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조금은 진짜 성실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왔던 많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이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그래서 학점이 제가 1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의 학점을 항상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당연한 말씀이긴 네, 하지만 맞습니다. 그게 또 사실 대학생들한테 쉽지 않거든요. 네. 대학생들은 거의 시험기가 몇 주 전에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병행을 하셨군요. 그러면 이 외에도 체력 관리 방법 및 또 다른 루틴 같은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운동 강화를 했었던 게 아까 PPT에 보셨겠지만 검도대회를 나갔었습니다. 제가 성균관대학교 검도부 활동을 하면서 오전 오후에는 강의를 듣고 항상 저희 디도라고 하죠. 디도에 들어가서 항상 과제를 오전 오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이제 저녁에는 운동이나 혹은 모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낮안에는 무조건 끝내려고 선택과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놀고 싶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소홀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든 밤에 러닝을 뛴다거나 아니면 밤 시간에 검도부 사람들과 검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체력을 길렀던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멘탈 관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저도 그렇게 멘탈이 엄청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에 따라 중요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견디고 저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힘든 일들이 있으시고 잘 안 풀리는 일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패를 2번이나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게임도 좋아하고 술자리나 친구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친구들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혹은 친구들과 게임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만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친구들,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같이 만들어 가시는 게 멘탈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소서 작성을 할 때 기업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회사 웹진이나 사보 혹은 현직자 미팅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혹시 선배님께서 하셨던 노하우나 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웹진이나 사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앞에 지원 동기 같은 걸 적을 때 조금은 꿀팁이었던 게 회사에서 지금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기술이나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에 반도체 뭐 만들었다, 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배터리 뭐 만들었다 라고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도 자소서 쓸 때 네이버에 삼성전자 요새 뭐하지? 이런 식으로 적으면서 사실은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뒤돌아서 보니까 이 방법이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단 한 줄 때문에 면접에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어떤 임원분이 오셔서 이 분야에 너무 하고 싶다라고 적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임원분이 이제 안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회사에 오시지 않고 다른 회사로 가셨는데 자기가 그 부분까지는 캐치를 못했던 거죠. 그런 경우에 면접 때 상당히 공격을 받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도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기업조사 관련해서는 그런 문구를 쓴다기보다는 조금 자기의 직무와 제가 가장 잘 맞게 적는 것, 즉 현직자 미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저는 선배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선배들 중에 생산기술연구소에 다니고 있는 선배, 현대자동차에 다니고 있는 선배, LG에너지솔루션에 다니고 있는 선배, 어떻게 해서든 친구들을 통해서라도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 회사 저희가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보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의 노하우는 어떻게 해서든 현직자를 찾고 현직자가 지금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 이제 지원을 하실 때 보면 직무 소개라고 막 표처럼 적혀 있잖아요. 그런 표들을 보시면 사실 회사에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안 하실 수도 있고 이제 할 예정인데 잘 구축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역량을 가장 잘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회사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회사분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기계공학과가 되게 큰 대형과로 알고 있는데 뭐 동아리를 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터디 같은 게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무조건 선배가 있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는 기계공학과에서는 오픈 카톡방 줄여서 오카방이라고 하죠. 보통 오카방에서 혹시 그런 게 가능한가 이런 것도 찾아보기도 했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제 친구가 했었던 건데 학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멘토링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찾아 나가시는 게, 사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기업들에 관해서는 사실 기계공학과 분들은 조금 편하실 수 있는 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런 선배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움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어떻게 보면 학교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학교에 사실 등록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다녔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나 그런 펼쳐져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또 잘 돼 있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이제 학생 성공 스토리 강연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학생이셨는데 지금 회사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휴가 내셨어요? 오늘 저는 오전에 8시에 출근을 하고 12시에 퇴근을 해서 네. 그러셨군요. 어떻게 보면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도 사실 이 강연을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목표나 꿈 중에 하나여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로 시간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득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영중 동무님과 질문 답변 나눠봤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업을 열심히 하시고 또 방학 때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신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강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어떤 모습을 인상적으로 들으셨는지 또 어떤 점들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을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제20회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웹엑스 채팅창에 올라온 링크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족도 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랑 QR코드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참여하시면서 저희 오늘 이제 특강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할 건데요. 비록 오늘 현장에서 뵙지는 못했지만 모두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강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 같이 사진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서 모두 카메라를 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는데요. 지금 저희 뒤에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기념을 하는 시간. 네. 저도 같이, 네. 좀 더 기다려볼까요? 그럴까요? 지금 감사합니다. 많이들 켜주셨네요. 그러면은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우분들도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특강은 아이캠퍼스와 비정규 강좌 학생성공센터 유튜브 채널까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이영준 동무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학생성공센터의 제20회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